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에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아이링 칭링 메이링입니다.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작가는 장룡입니다. 20세기 중국 근현대사에서 문화혁명기에 홍위병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대륙의 딸이란 책으로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고요. 이번 책도 20세기 중국의 정치사의 한복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송간의 세 자매 이야기입니다. 세 명 다 모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일찍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던 그 시대 최고 엘리트 여성이고요. 첫째 딸이 아이링, 둘째 딸이 칭링, 그리고 셋째 딸이 메이링입니다. 칭링은 중국의 국부라고 하죠. 그 삼민주의라던가 중국의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순원의 아내가 되고요. 셋째 딸 메이링은 장제스의 아내가 되어서 타이완의 레이디 퍼스트가 됩니다. 이 아이린 같은 경우는 메이링 뒤에서 국민당의 재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숨은 이야기들 하고요. 그리고 순원의 새로운 민낯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고요. 그리고 작가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정말 성실하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사진들 이렇게 세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산을 좀 좋아해서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샀거든요. 우산의 역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라기보다는 읽어봤더니 문학사나 우산과 관련된 에세이, 그러니까 문학 속에서 우산이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우산과 관련된 에세이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산하면 생각나는 메어리 포핀즈의 우산이라던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짐승 가죽으로 우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이 제국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서양과 동양은 동양 같은 경우는 우산으로 시작했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일산, 양산으로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산이 천대받았던 얘기들도 잠깐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산이 왜 천대를 받았냐면 옛날에 굉장히 컸어요. 크고 그리고 잘 접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산을 쓰면 이런 꼴이 난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찌를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러다가 훗날 신사의 대명사가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의 우산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제 작가가 찍은 다양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현대의 우산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우리도 왜 오래되고 낡은 것에는 좀 장난꾸러기 귀신 독가비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일본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쇼코의 미소라고 아시죠? 그 최은영 작가님이 이번에 밝은 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성 3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천주교를 믿고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유교를 거쳐서 지금 현대의 모습까지입니다. 이 밝은 밤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말 곱게 해라, 울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난 내가 화가 나도 슬퍼도 죄책감이 들어. 감정이 소화가 안 되니까 쓰레기 던지듯이 마음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그때 못 치워서 마음이 쓰레기통이 됐어. 더럽고 냄새나고 치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억압적인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얌전해야지, 착해야지, 뭐 그런 류의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이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강요받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신을 억제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사면은요, 요렇게 요거 밝은 밤 엽서책이라고 해서요, 요거 저는 받았거든요. 별로 뭐 예쁘게 써 있는데 예뻐요.
이 밝은 밤에 나오는 문구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엽서 쓸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뻐서 좋더라고요. 작은 액자 같은 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미술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 역사를 배울 때 우리 왜 빗살무늬 토기, 주먹도끼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빗살무늬 토기나 주먹도끼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배우지 못해요. 예를 들면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백제시대 때 왜 예쁘죠? 뒷꽂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서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짠! 고구려군의 화살촉에 대해서도 좀 잘 나와요. 이렇게 고구려군들이 유난히 그 파르티아 사법을 이용해서 그 화살을 잘 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금동대향로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예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유기입니다. 교양으로 읽는 서유기. 보통 만화책이나 어린이용 책으로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샀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주석이 달려있지 않아요. 밑에.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 이야기책이다 보니까 무기라던가 주술이라던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자어로 이렇게 그냥 쓱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가 좀 주석으로 풀이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말이 필요 없죠. 코맹 메카시 모두 다 예쁜 말들인데요. 세 권이 시리즈인데 저는 이제 요걸 하나 사봤거든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남자의 성장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입니다. 이분 사라진 스푼으로 유명하죠. 그 원자 이야기로 사라진 스푼에서 거기에 보면 주석 이야기가 나와요. 주석은 추우면 잘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주석으로 단추를 만들었는데 러시아 원정 때 너무 추워서 주석 단추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열려버리고 그래서 찬 기운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전쟁에 패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내뱉은 마지막 숨이 어디로 갔을까? 어쩌면 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유를 잘하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체들에 대한 이야기. 목차에 보면 공기의 탄생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앞에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사라진 스푼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어서요. 이 책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산 책이에요. 나의 절친. 강아지 관련 명화 그림책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테냐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인데요. 만테냐는 만토바의 루드비코 콘차가 3세라는 분의 이제 의뢰를 받고요. 강아지들을 그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방 하나의 벽화를 모두 그림으로 그려서 벽화방으로 만드는 게 유행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카메라 픽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개를 많이 길렀나 봐요. 여기 이제 뭐 하운드라든가 그레이 몰로시안이라던가. 근데 목걸이가 정말 예쁘죠. 완전 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주인을 그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의자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죠.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종인 루비노예요. 이 콘차카 3세가 굉장히 예뻐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강아지가 죽고 나서 4년 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전히 이 강아지가 그리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유명한 강아지 그림들인데 저 뭉크 아시죠? 절규에 이거 강아지의 절규 같지 않나요? 뭉크가 굉장히 좋아했던 세인트 버나드계인 그 밥스라고 해요. 이 밤스 이렇게 그림인데요. 강아지 편의 절규라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강아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제프 쿤스라고 해서 왜 그 풍선으로 강아지 모양 만드는 거 있죠. 그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요번에는 꽃으로 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아지랑 주인이랑 굉장히 닮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닮지 않았나요? 윌리엄 호가스라고 해서 풍속화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의 퍼그 트럼프예요. 닮았죠? 근데 성격도 닮았다고 해요. 장난꾸러기에 고집쟁이인 것, 이런 것들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디 월은 고양이로 유명하죠. 고양이가 모두 이름이 샘이었죠. 근데 강아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닥스훈트, 아치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을 본뜬 쿠키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앤디 월의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제가 샀고요. 그리고 사은품으로는 이렇게 책베개를 받았어요. 추석이라서 달 모양 책베개를 받았거든요. 그 알라딘의 책베개는 처음에는 아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접히지 않는 폭신폭신한. 그래서 저는 이거 등받이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짠, 저는 요거 어린 왕자로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극세사 느낌이고 폭신폭신하고 접히고 단추가 있어요. 정말 빵빵하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책베개는 요런 모양인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정말 납작하고 부풀어 오를 것 같지 않았는데 하루 정도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렸더니 요렇게 정말 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베개인데요. 저는 이거 이제 받으면 등받이로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9월에 산 책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